요즘 엉터리 여조가 확 줄었는데 간만에 중요한 여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세계일보가 의뢰한 갤럽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자 대결인데 오세훈을 제외하고는 전부 압도적 격차로 오차범위 막 우세를 보였습니다. 오세훈은 명태균이 묻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싶겠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제발 김문수가 경선을 승리하길 바라며, 한편 탄핵 여론도 설 직전보다 높아지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슬슬 여조 약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설 가장 화제가 된 여론조사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당 쪽 보수 진영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가피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생각하게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이전에 윤 대통령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뭐 대통령 포함해서 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홍 시장님이 또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성과가 나타난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거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 앵커께서는 안 계셨지만 작년 이맘때죠. 작년 2월 달쯤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당이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달 내내 나올 때, 총선, 그때도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여론조사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는 거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표면적으로 저렇게 국민들 중에서 이런 식의 헌법 파괴 행위조차도 괜찮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이거는 상당히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에 암운을 들이우는, 먹구름을 들이우는 그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걸로 보면 계엄 직후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도 한데,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도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헌법 파괴 행위에 관한 논쟁을 정치적 호불호 논쟁으로 전환시키는데 일정 부분 여권에서 성공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실제보다 더 돋보이게 만드는 착시 효과도 또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벌써 탄핵에 대해 불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런 논리로 헌법재판부를 비판하고 부적합하다 주장하려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도 부적합하다고 얘기해줘야 정상 아닙니까? 이 대표 판결을 내릴 재판부는 작년 손중성 고발 사주 사건 2심에 1심 유죄를 깨고 무죄 선고를 내린 판사들입니다. 또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 내준 게 가짜 맞다고 유죄 선고를 내린 판사들입니다. 한마디로 극우 정권에 찹쌀떡처럼 붙으신 판사들이라 하여 우린 기피한다 하시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건 또 안 된다 하겠죠. 아니, 본인들은 싫은 판사들 다 피해야 되겠고, 이 대표나 우리들은 싫어도 판결 받으라고 하면 그게 북한이지 뭡니까? 재판관의 성향이나 인명 배경을 들어 그가 어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비판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더구나 그 비판의 의도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데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어선 헌재 때리기는 윤석열의 내란과 선을 긋지 않고 점점 극우화되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약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또 다른 폭동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헌재가 이번 달 안으로 파면을 내려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